오늘도 비가 올 것 같구나. 전라북도 무주 깊은 산골 73세 영수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약초밭을 돌보고 있었다. 15년 전 아들과 연락이 끊긴 후 홀로 사는 그에게 남은 건 이 작은 농장뿐이었다. 이런,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창고 근처에서 죽어가는 순백색 뱀을 발견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내가 널 살려줄게. 하지만 이 작은 선행이 그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마을에 나타난 검은 정장의 남자들. 박영수 씨, 뱀을 즉시 넘기시오! 누구도 백설이를 해칠 순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73세 노인의 절망적인 도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러버니입니다. 73세 노인의 선행이 불러온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라북도 무주군 깊은 산골, 덕유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73세 영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영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늘도 비가 올 것 같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일어났어요.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긴 했지만 약초밭을 돌봐야 하는 일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서울에서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환자들로 북적거리는 진료실에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죠. 하지만 은퇴 후 아내 은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벌써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 깊은 산골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불안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당시 마을 사람들도 도시 사람이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의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농사가 그리 만만한 줄 아나? 마을 이장의 시큰둥한 반응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땅을 일구고 약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영수가 기른 약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영수를 찾아오곤 했죠. 영수 씨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리 아픈 게 나았어요. 그런 고마운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영수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 지훈도 함께였어요. 지훈은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버지를 따라 산골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빠, 서울 친구들이 그리워요. 그래, 지훈아.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배울 게 많단다. 영수는 지훈에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지훈은 처음엔 시큰둥해했지만 점차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대기업 제약회사에 취직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가끔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건강만 챙기거라. 하지만 그 가끔씩이 점점 드물어지더니 어느새 15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시려왔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한 기분을 떨쳐냈습니다. 더 큰 아픔은 5년 전에 찾아왔어요. 은혜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수가 다급히 달려갔지만 은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어 날랐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빈 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약초밭을 돌보는 일만이 영수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창밖으로 본격적인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배수로 정리를 해둬야겠구나. 가을 장마철이면 약초밭에 물이 고이기 쉬웠거든요. 영수는 삽을 챙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쏟아졌어요. 고무장화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었지만
영수는 묵묵히 배수로를 파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뿌리가 썩기 십상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하던 영수의 눈에 창고 근처에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영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백색의 아름다운 뱀이 비에 젖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거든요. 이런,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간 이 산골에서 살았지만 이런 신비로운 흰뱀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뱀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비늘 사이사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숨소리도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분명 독에 중독된 것 같은데. 영수의 한의사 경력이 발동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하얀 뱀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도움 요청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콩 하고 터졌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내가 널 살려줄게.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영수는 조심스럽게 흰뱀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흰뱀을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순백색 비늘이 마치 눈송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영수는 자연스럽게 이름이 떠올랐어요. 백설이라고 하자. 백설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몸 곳곳에서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났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영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자연 독이 아니야. 40년간 한의학을 공부한 경험으로 봐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독과는 전혀 다른 증상이었습니다. 분명 화학물질에 중독된 거야. 영수는 재빨리 약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감초, 금은화, 해독초를 꺼냈어요.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하지만 영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백설이에게 강한 애착이 생겨버린 거예요. 1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해독차를 우렸습니다. 백설이 입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자 신기하게도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그때였습니다. 백설이가 고개를 들어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일반 뱀이 이럴 리가 없는데. 백설이는 영수의 손 위로 올라와 부드럽게 몸을 감았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설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영수가 약초를 정리할 때면 백설이가 나와서 도와주었어요. 상한 약초와 좋은 약초를 구분해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영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가족처럼 영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흰뱀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영수 씨, 흰뱀이 정말 있어요? 마을 이장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있긴 하지만. 그럼 안 돼요. 흰뱀은 불길한 징조라고 하잖아요. 영수의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미신적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청년회장이 찾아왔어요. 영수 아저씨, 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청년회장의 말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영수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철이라니,
이 아이도 생명인데요. 아저씨가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영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백설이를 건드릴 수 없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청년 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15년 동안 아들 소식도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위로마저 빼앗으려고 하는군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년 회장은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백설이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아, 사람들이 널 무서워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설이가 영수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값비싼 차를 타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다녔습니다. 영수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직감적으로 백설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수는 백설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밤이 되자 마을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 한 대가 멀리서 자신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등에서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백설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백설이는 영수의 품에서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영수는 그 작은 생명체를 더욱 단단히 감쌌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지훈의 옛방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그 방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지훈아,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 그대로 남겨진 책상, 침대, 옷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문득 옷장 뒤편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벽지가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벽지를 들춰보니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지훈의 생일이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리자 영수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USB,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영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큰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불법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종 밴드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백설이는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된 알비노뱀입니다. 영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백설이가 단순한 뱀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는 백설이의 독성분을 이용해 억대짜리 신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강한 화학물질을 주입했고 백설이는 죽을 뻔했어요.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를 몰래 구출해서 아버지께 맡겼어요. 아버지의 한의학 실력이라면 백설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영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그토록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회사에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끊은 이유는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만약 회사 사람들이 무주까지 찾아온다면 지하실로 피하세요. 탈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장집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님,
흰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협조하지 않으시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영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편지에 적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영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뱀을 넘기라고 하네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영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경찰까지. 영수 씨, 미안하지만 마을을 위해서 뱀을 포기하세요. 이장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백설이는 제 가족이에요. 그럼 마을 전체가 피해를 봐야 해요.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장이 떠나고 나서 영수는 지하실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이 말한 그곳이었어요. 지하실에는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용품, 교통편 예약 자료, 그리고 제주도 지도까지요. 지훈이가 이 모든 걸 미리. 영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청년회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영수 아저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뱀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어요. 영수는 백설이를 꽉 안았습니다. 누구도 백설이를 해칠 수 없어요. 청년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영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설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백설이가 영수의 목에 몸을 감았어요.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지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끝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나요, 아버지. 저도 곧 그곳으로 갈 거예요. 영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영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설이를 안전하게 옮길 특수 용기와 필요한 짐들을 챙겼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검은 차들이 마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영수는 깊은 숨을 쉬며 백설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백설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 순간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백설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생겼고 아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영수는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백설이를 특수 용기에 넣고 필요한 짐을 챙겼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격렬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박영수 씨,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지하실 입구를 막았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쾅, 쾅.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나? 구석구석 다 뒤져보자. 영수는 백설이 용기를 꼭 안았어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설아, 조용히 해야 해. 백설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위층에서 가구가 뒤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하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벽이 이상해.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영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뒷산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뭐? 정말?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 후 조용해지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지하실에서 나왔어요.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영수는 뒷문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김영철 할아버지가 서 있었거든요. 영철 형님. 김영철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영수야, 빨리 와. 내가 도와줄게. 영수는 감격했어요. 마을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니요. 고맙습니다, 형님. 별말 마라. 나도 어릴 때 뱀한테 생명을 구한 적이 있어. 김영철은 영수를 자신의 창고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잠깐 숨어 있어. 내가 상황을 살펴볼게. 1시간 후 김영철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수야, 큰일이야. 마을 입구를 다 막았어. 영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만 방법이 있어. 뒷산 오솔길로 가면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어. 김영철이 지도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무주읍으로 나가는 거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산길이 험해. 밤 10시 영수는 김영철의 도움으로 뒷산길에 올랐어요. 백설이가 든 용기를 등에 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다. 빨리 따라잡자. 영수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발각된 거였어요. 백설아, 이제 정말 뛰어야 해. 영수는 무작정 앞으로 달렸어요. 73세의 몸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바위에 무릎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기다. 잡았다. 뒤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가파른 비탈길을 굴러가며 내려갔어요. 백설이 용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새벽 5시 간신히 다음 마을에 도착했어요. 영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데 또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저기 노인이 수상해. 영수는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영수는 마지막 순간에 뛰어올랐어요. 기사님, 빨리 출발해주세요. 할아버지, 급하신가요? 네, 정말 급해요. 버스가 출발하자 영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차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주읍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영수는 화장실에서 모자와 안경으로 변장했어요. 백설아, 조금만 더 참아. KTX 대전역까지는 무사히 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승객 여러분, 특별 점검이 있겠습니다. 영무원들이 승객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백설이 용기가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할아버지, 가방 좀 열어보세요.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나섰습니다. 아저씨는 제 할아버지세요. 병원에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영수는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자 영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설아,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하얗고 평화로웠습니다. 2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 출구에서 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아버지, 15년 만에 만나는 지훈이었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지훈아, 정말 너구나. 부자는 공항 한복판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아, 우리 백설이는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위험한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한라산 자락의 작은 펜션으로 안내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시간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펜션 안에서 백설이를 꺼내자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백설아, 정말 무사했구나. 백설이는 지훈을 알아보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줘. 지훈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바이오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백설이는 제주도 한라산 특별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잡혀왔어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알비노뱀이에요. 영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생명체였다니요. 회사에서는 백설이의 독성분으로 신경질환 치료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성공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신약이었죠. 지훈이 노트북을 켜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영수는 그 참혹한 실험 장면들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더 끔찍한 건 백설이뿐만 아니라 수십 마리의 다른 동물들도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격정에 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사 서버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복사했어요. 지훈이 USB 여러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바이오젠의 모든 불법 실험 기록이 들어있어요. 동물 구입 경로, 실험 과정, 은폐 공작까지 전부요.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연락을 끊은 거구나. 네,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구해야 했어요. 지훈은 백설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백설이를 살려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틀 후 지훈은 본격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지훈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시민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훈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언론사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수는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지훈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젠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나 봐요.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충격은 국정감사에서 터질 거예요.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백설이도 특별히 준비한 먹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훈아, 25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가장 후회돼요.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었지? 지훈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영수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지는 걸 느꼈어요. 은혜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구나. 네.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네. 김 기자님. 네. 정말요?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바이오젠 내부 고발 소식이 메인 뉴스에 나간대요. 정말. 네.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산골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다니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문제는 바이오젠이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서 반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격? 저를 횡령범으로 몰려고 해요.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고소하겠다는 거죠. 영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희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지훈이 백설이를 가리켰어요. 백설이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게다가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정말로 지훈의 휴대폰에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 취재 요청,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백설이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영수는 백설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생명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설아,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백설이는 마치 이해하는 듯 영수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수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용감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부자는 다시 한번 꽉 끌어안았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훈은 증인석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영수는 방청석에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증인은 바이오젠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습니까? 국정감사위원장의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신약개발팀에서 동물 실험을 담당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럼 바이오젠의 불법 실험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동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실험실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렸어요. 이 동물들은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희귀종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특히 이 흰뱀은 제주도 한라산 특별보호구역에서 몰래 잡아온 세계적 희귀종입니다. 백설이의 실험 전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사는 이 동물들에게 독성물질을 주입해가며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요. 바이오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저 자료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증인께서 계속 증언해 주세요. 지훈은 더욱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흰뱀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한의학 실력으로 살려주셨어요. 영수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현재 이 뱀은 완전히 회복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원장이 물었어요.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어서는 안 돼요. 지훈의 마지막 말에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TV 뉴스는 온통 바이오젠 사건으로 가득했어요. 바이오젠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영수와 지훈은 펜션에서 뉴스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냈구나, 지훈아. 네, 아버지. 정말 해냈어요. 두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야생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됩니다. 희귀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훈은 기뻐서 소리쳤어요. 백설이 덕분이에요. 백설이는 마치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백설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깊숙한 곳, 맑은 계곡 옆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백설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영수는 백설이를 조심스럽게 풀밭에 내려놓았어요. 백설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영수와 지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고마웠어, 백설아. 지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백설이는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 가, 우리 백설아. 영수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지는 걸 느꼈어요. 슬프면서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영수와 지우는 무주 약초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지훈이도 자랑스럽고 말고, 이장도 미안해하며 사과했어요. 영수 씨,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요. 영수는 마음이 넓어졌어요. 지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동물보호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훈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부자는 함께 약초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과학 지식과 영수의 한방 경험이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이 약초를 이렇게 재배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약초밭에서 작은 흰뱀이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이거 백설이 아닌가요? 지훈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백설이보다 더 작아. 영수가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어린 알비노뱀이었어요. 백설이의 새끼일까요? 그럴 것 같구나. 영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백설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희망이는 어때요? 좋은 이름이구나. 영수와 지우는 희망이를 조심스럽게 보살폈어요. 백설이처럼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매년 제주도를 찾아가는 것이 부자의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한라산에서 백설이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영수는 행복했어요. 백설아, 잘 지내고 있구나. 멀리서 백설이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영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영수와 지우는 약초밭에서 희망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훈아.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분명 은혜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영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작은 생명체 하나가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무주산골의 평화로운 저녁, 영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옳은 일을 향한 용기.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